한밤중 국밥집, 술에 절은 대령 하나가 여군을 향해 선을 넘는 폭언을 내뱉었다. 아줌마 주제에 끼어들지 마. 그 한마디와 함께 시작된 모욕은 거친 밀침으로 번졌고 식당 안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자신이 함부로 짓밟은 그 여자가 다음 날 700명의 장교 앞에 서게 될 신임 투스타 장군이라는 사실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대령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굳어버렸다. 그리고 그의 군 생활은 바로 그 자리에서 끝장나기 시작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친 겨울바람 부는 경기도 파주시의 순대국 식당 안은 밤이 깊었음에도 몰려드는 손님들 온기가 가득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제1수특 여단 부여단장 최서진 장군은 어두운 창가 주변에 쓸쓸히 걸터앉아 있었다. 별들의 상징인 지휘관 계급장 대신 검고 투박한 패딩 점퍼 차림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모습이었다. 40대인 이른 나이에 여성 최초 전투부대 최연소 장군 타이틀을 거머쥔 전설적인 지휘관이 평범한 주점에 있을 줄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다. 최서진은 김이 모락 피어오르는 매운 국밥 국물을 한 모금 넘겨내며 처절했던 지난 20년간의 군 생활을 돌아봤다. 군사학교 1등 졸업 뒤 지독하기로 이름난 전투단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자신을 향해 날아오던 선임 장교들의 차가운 멸시 시선은 지금도 뚜렷했다. 여성은 신체의 제약이 뚜렷하다는 비아냥 부수기 위해 서진은 뼈를 깎아낸 각오로서 동기보다 2배 더 달리고 배 더 지독히 훈련했다. 찬얼음이 낀 한파 계곡물을 알몸으로 돌파해 동기들을 누르고 신기록을 달성해냈던 날. 극한의 날씨 재난 속 새벽 강하에서 낙하산이 꼬이는 끔찍한 사태를 맞고도 무사히 착륙, 지점으로 생還했던 밤. 이어서 아프리카 바다 파병 시절 포탄이 쏟아지는 갑판 위를 기어서 쓰러져간 동료를 둘러엎고 살려내줬던 그 끔찍했던 유혈 사태들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국방부처의 엄격했던 별들 승진 과정을 넘고 기어코 투스타 소장 지휘관을 단단 정식 명령이 내려온 것은 고작 보름 전의 일이었다. 원스타와 투스타의 위상은 천국과 땅 차이로 지금은 조국 수호의 최전방에서 거대한 통제력과 부대원 생사를 짊어지는 참다운 장성이 되는 것이었다. 이번에 취임할 위치는 전군을 합쳐서 전투 기계들만 뭉쳐있다는 최고급 제30 수특 여단장이었다. 무거운 책임을 물려받기 직전 서진은 어지런 정신을 비우고 본심을 찾기 위해 어린 시절 기억이 담긴 고향 파주로 혼자 훌쩍 내려온 길이었다. 서진의 낡은 휴대전화 대기 화면에는 품에 안아도 부족치 않을 7살 딸 수연이가 꾹꾹 눌러 색연필로 그린 게 떠올라 있었다. 군복 차림 서진 등 뒤에 양옆에 커다란 황금별을 수놓았던 감동스러운 걸작이었다. 부군은 5년 전 국외 극비 특수전 임무에 파견되었다가 반군들의 총탄에 뚫려 차디찬 시신으로 실려왔다. 전장을 같이 뛰던 동료이자 남편을 살리지 못했다는 무서운 압박감은 서진이란 영혼의 검은 상처로 굳어 있었다. 부친 없이 크고는 아이의 살가운 모친 노릇조차 똑바로 못하는 죄인 같은 우울감. 조국 안보 및 자녀의 세상 중간에서 한없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지금 따라 몹시 서진의 마음을 억눌렀다. 순간 주점 계산대 앞에서 테이블 박살낼 듯 무서운 호통이 울려 퍼졌다. 최 장군은 무의식 중에 구겨진 표정만 시선을 돌렸다. 술에 취해 꼬여 양볼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진상 취객이 어린 서빙 도우미 알바 구석에 몰아세워 욕설들을 퍼붓고 있었다. 이 썩은 놈들아. 전장에선 단번에 오차가 참 생명이야. 술잔 위치조차 똑바로 안 놔두는 게 사람이냐. 본인이 조국에서 얼만큼 두려운 인물인지 내 녀석이 아냐. 최 장군의 날카로운 눈빛이 취객의 군복 위옷에 향했다. 빛을 내는 금배지 3개, 부대 장교 지휘관과 국방부처 심볼. 더불어 표식에는 박동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지휘관이나 핵심 보직들을 맡아볼 엘릿 간부가 확실했지만 현재 핏대를 올리고 진상을 부릴 때는 한 동네 구석길 쓰레기들보다 추해 보였다. 실컷 혼이 빠진 20대 초입의 알바생은 이슬을 떨어대며 몸통을 수직으로 꺾고서 서 있다. 진심 사죄드려요.
고객. 제가 번호를 깜빡했습니다. 즉시 새 음식들 대령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박동훈 장교의 행패는 수그러 앉았다. 오류 단 한마디면 싹 덮이는 줄 아냐? 너 같은 썩은 놈들이 훗날에 입대하면 조국이 결단날 게다. 최근 애들은 시련을 안 겪어서 물러 터졌어. 드디어 박동훈 장교가 손바닥을 식당상을 팍 내리쳤고 국밥 돌그릇 곁에 놓여있던 맥주병이 마룻바닥 나동그라지며 시끄럽게 부서졌다. 뾰족해진 병의 조각이 날고 알바생의 발목 위로 찌개가 흘러내렸지 점포 내에 단 한 명도 차마 말려내지 못했다. 그자가 부대에서 막강한 절대 권력의 통제권 쥐고 있는 지휘관이란 진실이 남긴 압박감 까닭이었다. 최 장군은 잡고 있던 숟가락을 툭 떨궈 놓았다. 20년을 군에 바치며 계급의 가치를 짐승만 못하게 다루는 벌레 자식들 지겹도록 관찰해왔다. 본인의 지위를 핑계삼아 죄 없는 시민들을 짓누고 개인 이득을 취하는데 미쳐버린 인간들. 이런 짐승들이야말 나라를 보위할 간부의 긍지마저 시궁창에 던지는 병원균이다. 최 장군은 기척 없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야수가 타겟들을 포착하듯 발자국조차 죽여놓은 그림자의 움직임론 박동훈 장교의 몸 뒤로 조용하게만 다가섰다. 전투단 연습으로 굳어진 치밀한 비밀 잠입이었다. 서진은 분노한 박 장교의 허리 곁에 붙어 오싹할 만큼의 식어버린 음성으로 지적했다. 여기는 대중음식점이다. 주변 사람들도 많으니 제발 가라앉히고 의자에 착석해라. 박동훈 장교는 화가 가득 얼굴로써 최 장군을 머리끝서 노려보았다. 꾸밈새 일절 빠진 평범한 외모에 뒷집 산책이나 거닐 듯한 지저분한 점퍼룩. 놈의 오만한 시선에는 최 장군이 참견 많은 뻔한 동네 여자로 찍힐 따름이다. 누구야 이년은? 아짐에 딴 놈 판에 간섭하지 말고 방에 박혀 국이나 끓여 이곳 너희 부류 하층민 나댈 구역이 아니라고 최 장군의 시선 끝에 한기가 서려왔지만 서진은 입술들을 꾹 다물고 확불을 참아 넘겼다. 다음 날엔 국방 투스타가 오를 몸. 동네 놈과 주점 안에서 주먹질을 벌일 짓은 못할 상황이었다. 서진은 침착을 지켜내며 독품은 한 문장을 흘렸다. 시민을 보호할 지휘관이라면 유독 더 품위를 아끼셔야죠. 벌써 넉넉히 용서를 구했으니 여기까만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최 장군의 참견에 박동훈 장교의 표정은 터져갈 듯 시뻘첨게 변했다. 술기운이 혼을 잠식한 상황에서 동네 나부랭 여편네가 본인의 위압적인 체면에 타격을 입혔다 오해한 까닭다. 저 썩을 아줌씨 정말 미쳤나? 본인 직책을 몰아짓거려? 나 국방본부 보급 전략부 최고 간부라고 내 양계급의 금꽃잎 3개가 우스워 어딜 전략부서 간부에게 하층민 따위가 훈계하려 덤벼. 화를 견디지 못해 놈은 최 장군의 가슴을 팍 때려버렸다. 하지만 최 장군은 겨우 한째 남짓 흔들렸을 뿐 태산처럼 단단하게 다리 균형을 지켰다. 수십 년의 사선을 뛰어넘는 실전 연습으로 뭉쳐진 서진의 중심은 떨림도 안 했다. 최 장군은 미동도 없는 눈빛으로 벌레만도 못한 박동훈 장교의 눈을 마주쳐 보았다. 화남을 지나친 지독한 멸시의 시선이었다. 국방본부 전략간부 박동훈 장교님 정확합니까? 최 장군이 짙고 매서워진 음성으로 놈의 이름표 가리켜 캐자 박동훈은 흠칫 떨었다. 부대의 체계와 계급 호칭을 철저히 뱉어버린 이년놈의 행동에서 독한 위압감을 받았다. 하지만 술독은 얄팍한 방어선마저 씹어넘겼다. 맞다. 본인 대한민국 국방 박동훈 장교이다. 왜 군수사라도 부르냐? 일반 순경은 장교 손끝조차 안 스쳐가는 것 알테지. 최 장군은 애써서 더 대화 나누지 않았다. 코트에서 5만 원권 2장을 뽑아 덜덜 떠는 식당 종업원들의 품에 안겨주며 다독였다. 매우 무섭죠. 상처가 없어서 안심입니다. 집회로 보상이 되길 원해요. 이어서 거만한 박동훈 장교를 보고 매서운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아침 매우 거대한 모임에서 재차 보게 될 겁니다. 금일 밤의 기억을 꽉 박아 두어 주시죠. 박 장교. 최 장군의 목소리는 칼날같이 날이 섰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러나 눈치 코치가 빠진 박동훈은 비웃음을 치며 모욕했다. 허참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냐? 아침 대체?
국방부에서 배. 그게야 님 대통령궁 갈까? 본인 망발에 미쳐 비웃는 놈의 꼬라지 근처 손님들은 시선만 죽여 기침소리 흘렸다. 최 장군은 참 찌질한 놈을 버려둔 채 후회 없이 주전문을 떨치고 나왔다. 뼈를 깎아내는 듯 한파 속에 돌풍이 화끈해진 서진의 볼을 스쳤다. 까만 밤 짙게 묻은 동네 차고지로만 발길을 돌린 최 장군은 엔진이 낡아진 본인의 검정빛 승용차 올라탔었다. 내일 아침이 밝아오 화려하게 별붙인 빛난 고위 지휘 차종 대형과 배치 조종사가 주어지지만 지금 밤중까지 서진은 계속 준장급 제한 안에 묶였다. 자동차 시동을 걸고 조용히 눈을 닫은 최 장군의 양팔이 운전대와 봉을 깨트릴 듯 짓눌러댔다. 솟구쳐 나오는 모멸감과 동시 짙은 한숨이 뿜어져 갔다. 저런 쓰레기 같은 짐승이 자랑스러운 장교직 직위를 달고 통치하고 있다니. 20년 전 생도시간 흙더미를 덮어쓴 채로 국가와 국민을 향해 생명을 태우겠다고 피땀으로 약속했던 군사학교 졸업식의 추억이 스쳐갔다. 참된 지휘관 오르려고 모친으로서 안락한 생을 전부 버려왔던 과거의 시간다. 순간 지잉하며 휴대전화 신호가 터졌다. 파주에 사는 친정엄마가 남긴 메시지다. 내 딸 수연이 국 2사발 꿀꺽 해치고 장군 꿈 달아주는 작품 남기고 숙면 중임. 그 포근한 연락에 최 장군의 어른 인상이 얼음 깨듯 풀리며 맑은 웃음이 흘렀다. 서진은 백미러를 보며 맹수같이 시선을 뽐냈다. 본인 생명 걸고 보호할 단 하나 더러워진 장교 집단이 아니고 내 아이 숨쉬며 걸어갈 올바라진 국가이다. 이런 벌레만 못한 놈을 국방부란 거룩한 부대에 단 1초도 더 둘 리는 없었다. 최 장군은 패드들을 펼쳐 아침 일찍 계룡대 국방부처에서 열릴 전체 장교진 모임 순서표 다시 체크했다. 절차의 메인 이벤트는 세발 제30 수특 지휘관 승진차 행사식이었다. 서진의 제복에 별 2개가 붙어가는 자랑스러운 공간. 최상 보직인 전략지휘단 소속 박동훈 장교 자식은 저 윗줄에 기립해 나댈 짓이 뻔했다. 엔진 스피드 올릴 최 장군의 발등에 피가 몰려갔다. 아침 저 거만한 장교는 나락을 구경하게 갈 것이다. 골목길에서 짓밟으려고 했던 보잘것없는 중년 여성이 자신의 밥줄을 끊을 수 있는 최고 상관임을 알게 됐을 때 그의 얼굴이 어떨까. 이것은 단순한 사적 복수가 아니었다. 부패한 환부를 도려내고 진짜 군인의 기율을 바로잡는 거룩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날카로운 전조등 불빛이 원주의 짙은 어둠을 가르며 고속도로 쪽으로 질주했다. 22년 동안 지옥 같은 특수전 부대에서 피땀 흘려 살아남은 지독한 최서진. 다음 날 투스타 계급장을 다는 즉시 그녀는 군 내부의 기생충들과 처절한 전쟁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제복의 긍지를 훼손하는 모든 쓰레기를 쓸어버리고자 다음 날 아침 국방의 중심 육군본부 건물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장군들의 관용차들로 엄청난 혼잡을 이루고 있었다. 박동훈 대령은 짙은 색 군용차에서 하차하며 욱신거리는 두통의 눈살을 한껏 찌푸렸다. 전날 원주 식당에서 퍼마신 독한 혼합주 때문에 머리가 터져버릴 듯 심하게 아파왔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간밤의 조각들이 스멀스멀 떠오르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떨던 식당 종업원, 그리고 자신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오만하게 훈계하던 신원 미상의 아줌마 박동훈은 헛웃음을 흘리며 더러운 상념을 지웠다. 길거리를 쏘다니는 흔하디 흔한 아줌마가 육군본부 핵심 대령에게 무슨 위협이 되겠는가? 똥개가 지저대도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그는 흐트러진 군복을 정리한 뒤 위풍당당하게 대회의실로 묵직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조달과장 박동훈이 대령 마크를 부착한 지도 어느덧 3년이 흘렀다. 세송이의 무궁화 계급은 그가 육군 사관학교를 1등으로 수료한 이후 25년 동안 전방과 후방을 넘나들며 바친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그러나 동기 모임에 참석할 때마다 그의 자존심은 곤두박질 쳤다. 벌써 소장 진급 심사에 합격한 동기들이 널려 있었고 까마득한 후배들마저 준장 계급장을 달고서 거드름을 피웠기 때문이다. 박동훈은 현 상황에 뼈저린 좌절감과 억울함을 품고 있었다. 실력이 달려서가 아니라 오직 줄을 잘못 섰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분주한 군수 참모실 내부로 걸음을 옮기자 부관이 황급히 다가왔다. 박 대령님, 금일 오전 10시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지휘관 회의 일정을 깜빡하신 건 아니시지요? 당연히 잊지 않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였나? 제30특수 여단장 취임식입니다. 신규 여단장이 이번에 파격적으로 투스타로 진급하면서 취임하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육군 본부의 주요 지휘관들이 모조리 참석한답니다. 박동훈은 씁쓸한 표정으로 끄덕였다. 제30특수여단은 특전사 중에서도 제일 치명적인 기밀 임무를 전담하는 최고의 정예부대였다. 장성들 사이에서도 제일 욕심내는 투스타급 핵심 요직인 까닭에 육군 본부의 실력자들이 얼굴을 알리려고 몰려드는 것은 무척 당연한 일이었다. 도대체 신규 여단장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토록 떠들썩하게 구는 건가? 최서진 소장입니다. 필시 명성은 익히 들으셨을 테지요. 특전사 설립 이래 첫 여성 준장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더니 이번에는 제일 젊은 소장 진급이라는 경이적인 기록마저 세웠다지 뭡니까? 박동훈은 최서진이라는 성명을 속으로 되뇌이며 비웃음을 흘렸다. 회식 자리에서 전설로 불리는 여자 스나이퍼 출신의 장교가 존재한다는 소문을 접한 적은 있지만 단순히 미디어 홍보용 영웅 조작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여자가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험난한 특수부대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남자 지휘관의 압도적인 기백과 완력을 능가할 수 없다는 낡아빠진 고정관념에 갇혀 지냈다. 아침 9시 50분 박동훈은 갑갑한 제복의 넥타이를 다시 조이며 대회의장 쪽으로 힘겨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탁 트인 복도에는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수많은 장교들로 꽉 차서 빈틈이 안 보였다. 어깨에 장군 마크를 부착한 이들도 3-3-5 뭉쳐서 굳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었다. 700석 크기의 메머드급 대회의장 앞쪽에는 장엄한 태극기와 부대 깃발 나아가 막강한 육군을 뜻하는 커다란 명패가 거대한 위엄을 뿜어내고 있었다. 박동훈은 정해진 대령 구역 제일 뒷자리에 삐딱한 자세로 착석했다. 억지로 근처 동기들과 농담을 나눴으나 그의 두 눈은 텅 빈 무대 중앙에 단단히 못 박혀 있었다. 조금 뒤면 본인보다 훨씬 연하인 소장 장군이 저 찬란한 스포트라이트 밑에 서게 된다. 가슴을 옥죄는 열패감과 불안감에 박동훈은 아랫입술을 꾹 물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의 군대 인생은 필경 이따위 병풍 노름만 하다가 저무는 것인가. 정확히 십시를 통보하는 종소리가 퍼지자 인사참모처 소속의 정훈 장교가 무대 중앙 마이크로 나섰다. 이제부터 제30특수전 여단장님의 취임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귀빈들께서는 전원 기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700명의 군화 소리가 일치단결하여 대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박동훈 또한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찌그러진 제복 옷깃을 다듬었다. 별들의 연회로 칭해지는 장성급 이취임 행사 특유의 턱 막히는 압박감이 짓눌렀다. 태극기를 향한 거수경례를 거쳐 거대한 군악부대의 애국가 선율이 울려 퍼졌다. 박동훈은 휘날리는 태극 마크를 쳐다보며 처량한 회상에 빠져들었다. 25년 전 까까머리 사관생도 무렵 그는 국가에 이 한 목숨 바치겠다 맹세하며 뜨거운 눈물과 더불어 애국가를 열창했다. 그러나 뼛속까지 진짜 사나이였던 젊은이는 흔적조차 사라지고 현재의 그는 승진 평가표와 상관의 비위만 맞추는 권력형 장교로 전락해버렸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핑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신념을 꺾으며 타협한 나날들이었다. 본행사가 끝나자 진행자의 차분한 멘트가 이어졌다. 물러나시는 제30특수전 여단장 박동호 투스타님께 국가 방위의 노고를 기리며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쪽 출입문으로 흰머리가 수북한 노병 박동호 소장이 섭섭한 안색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자그마치 4년이란 꽤 오랜 세월 동안 여단을 무탈하게 지휘한 뒤 육군교육사령부로 영광스럽게 이동하는 중이었다. 총장 대행에게서 번쩍이는 공로패를 건네받은 박동호 장군은 마이크를 잡고 가볍게 헛기침을 했다. 아끼는 나의 부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최고의 정예 부대를 이끌 수 있어서 내 군대 삶의 제일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든든한 다음 타자에게 지휘권을 양도하고 이만 떠나려 합니다. 우레 같은 갈채를 받으며 박동호 장군이 무대를 떠났다.
마침내 전원이 고대하던 신규 여단장의 차례가 왔다. 박동훈은 따분함을 느끼며 남몰래 하품을 억누르고 손목시계를 슬쩍 쳐다보았다. 의식만 종료되면 최고급 장어구이 식당에서 오찬 회식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 간밤에 회식에서 부린 난동의 여파로 지금도 머리가 터질 듯이 쓰라린데 다시 폭탄주를 마셔야 한다는 걱정에 시작부터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장을 채우는 우렁찬 안내 멘트가 박동훈의 딴 생각을 날려버렸다. 신임 제30 특수전 여단장 최서진 장군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전 인원 차렷. 700명에 달하는 장교들이 바짝 긴장한 태도로 동시에 굳어버렸다. 박동훈 또한 반사적으로 척추를 꼿꼿하게 편 상태로 옆쪽 출입문을 주시했다. 육중한 오크 재질의 문이 열리며 어떤 인물이 묵직한 구두 소리를 내며 걸음을 옮겼다. 찰나의 순간 박동훈은 망치로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호흡을 멈췄다. 강렬한 조명빛을 맞으며 걸어나온 인물은 40대 후반의 여자 장성이었다. 칼같이 각이 선 화려한 제복, 어깨를 무겁게 누르는 영예로운 소장 마크, 게다가 역전의 용사 부럽지 않은 빼곡한 훈장들. 그러나 박동훈의 눈알이 빠질 정도로 기겁하게 만든 까닭은 다름 아닌 그 여자의 생김새 때문이었다. 냉정하게 뒤로 넘긴 짧은 머리칼, 예리한 매의 눈빛. 겨우 12시간 전 원주 외곽의 허름한 식당 안에서 본인이 술에 취해 어디서 국밥 아줌마가 끼어드냐며 상을 업고 어깨를 무섭게 밀쳐버렸던 바로 그 여자가 아니던가. 박동훈의 시야가 하얗게 번쩍하며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진땀방울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곁자리에서 정렬해 있던 헌병대 동기가 하얗게 질린 그의 안색을 보고 입모양으로 속삭였다. 박대령 어디 아파? 표정이 왜 그래? 그러나 박동훈은 턱이 사시나무 떨리듯 하여 혀를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끔찍했던 어젯밤의 난동이 생생한 영화처럼 재생되었다. 소주병을 깨며 쏟아냈던 상스러운 욕설들, 그녀의 멱살을 촌뻔했던 상황, 그리고 가게 문을 나서며 그녀가 차가운 미소와 같이 남겼던 마지막 언사. 내일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보겠군요. 술은 꼭 깨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대령. 세상에 그녀는 명패를 보고 벌써 본인의 소속과 직책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다. 오늘이 무대 위에서 본인을 내려다볼 것이라는 점까지. 그녀의 소나기 위에서 철저하게 놀아났다는 참담한 진실이 박동훈의 숨통을 조여왔다. 최서진 장군은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단상 정중앙에 꼿꼿이 섰다. 무쇠 같은 차렷 자세와 털끝만큼도 미동 없는 시선 처리. 육군의 주요 엘리트 700명을 발밑에 두고서도 그녀의 포스는 군단장급 이상으로 강렬했다. 진행자의 신호에 따라 회의장의 모든 군인들이 손끝을 세워 각 잡힌 경례를 올렸다. 최서진 장군 역시 빈틈없는 동작으로 화답했다. 충성. 확성기를 뚫을 듯한 그녀의 청명하고 힘있는 관등 성명이 공간을 울렸다. 박동훈은 손을 올려 경례를 한 상태였으나 무릎 연골이 젤리처럼 녹아내리는 최악의 공포를 실감하고 있었다. 자신이 시비를 건 대상이 평범한 여성 장교가 아니라 원한다면 자신의 제복을 벗겨버릴 수 있는 섬뜩한 실세라는 사실이 소름 끼치게 다가왔다. 앉으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식장 내부가 찬물을 끼얹은 듯 잠잠해졌다. 최서진 소장은 탁상에 준비된 취임사 종이를 미련 없이 옆으로 치워버렸다. 대본을 보지 않고서 내뱉은 최서진 소장의 첫 음성은 차분했으나 깊은 곳에서 뽑아낸 육중한 힘이 담겨 있었다. 청중은 순식간에 그녀의 아우라에 짓눌려버렸다. 특수전 사령부의 코어인 제30여 단의 지휘권을 잡으면서 본인은 제 양어깨를 누르는 이 투스타의 막중한 무게감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 별은 사적인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만들어낸 피 어린 믿음입니다. 박동훈의 등짝은 벌써 진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버렸다. 최서진 소장의 차가운 눈빛이 스캐너처럼 대령 구역을 훑으며 지나칠 때마다 박동훈은 뱀 아가리 앞에 놓인 생쥐 마냥 숨이 턱턱 막히는 지옥 같은 공포에 시달렸다. 지난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은 진흙밭과 화약 연기 속에서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회와 참된 장교의 자격이 무엇인지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지휘관의 권위는 어깨 위에 붙어있는 쇠조각에서 비롯되는 게 아닙니다.
군복을 착용한 자의 격조 높은 행동에서 우러나옵니다. 최서진 소장은 마이크를 쥔 손에 압력을 가하며 목청을 키웠다. 우리의 급여와 우리가 받는 복지는 전부 국민의 땀방울이 섞인 혈세입니다. 하물며 만일 국민을 보호하라고 달아준 계급을 무기처럼 휘두르며 일반인에게 난동을 부리고 얄팍한 힘에 취해 아나무인으로 군림하는 쓰레기가 존재한다면 그를 진정 군인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까? 식장의 분위기가 빙점 아래로 뚝 떨어졌다. 최서진 소장의 취임사는 평범하고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 조직 안의 부패한 관행을 쓸어버리겠다는 피해 선전포고와 완전히 똑같았다. 대한민국 육군 장성이자 제군들의 사령관으로서 이곳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본인은 제복의 품격을 훼손하는 그 어떤 야합이나 불법 행위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선민의식에 취해서 약자를 괴롭히는 자들에 한해서는 계급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가차없는 응징을 내릴 것입니다. 바로 그때 최서진 소장의 서리빨 같은 눈매가 스나이퍼처럼 박동훈의 낯짝에 정확하게 박혔다. 박동훈은 심장이 돋는 듯한 두려움에 압도되어 시선조차 회피할 수 없었다. 꼼짝없이 조준경 한가운데 갇혀버린 표적 신세였다. 장군이나 영관급 따위에 번지르르 한 타이틀이 규정과 윤리의 면책 특권이 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리더의 위치로 올라갈수록 살을 에이는 통제력과 윤리의식이 요구됩니다. 그것만이 곧 우리가 시민에게 은혜를 갚는 단 하나의 방도입니다. 우레와 같은 기립 박수갈채가 회의장 천장을 부술 것처럼 웅장하게 터져나왔다. 그러나 박동훈만큼은 양팔이 굳어버린 듯 허벅지에 올린 채로 미친 듯이 덜덜 떨고만 있었다. 최서진 소장이 마이크를 제자리에 두고 무대 계단을 밟으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귀빈석의 장군들과 미소 띤 악수를 교환하며 행사가 마무리되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최서진 소장의 움직임은 달랐다. 그녀는 곧바로 대령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복도를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섰다. 먹이를 겨냥한 야수의 걸음걸이였다. 700명의 눈동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특이한 걸음을 담았다. 식장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나 박동훈의 귓전에는 오직 사형 집행을 알리는 초침의 환청만이 울려왔다.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카운트다운이 끝난 것이다. 최서진 장군의 구두가 마침내 박동훈의 코앞에서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어깨에 반짝이는 투스타와 무궁화 3개. 규정상으로는 단 한 등급 차이였으나 현재 박동훈이 실감하는 공포감은 천양지차보다 컸다. 박동훈 대령 얼음장같이 싸늘한 최서진 장군의 부름이 실내에 울려 퍼졌다. 헉! 박동훈은 개구리처럼 튀어오르며 어정쩡하게 차렷을 취했다. 넵! 소장님! 쇳소리가 뒤섞인 처참한 대답이 흘러나왔다. 최서진 소장은 신락 같은 미동도 없는 얼굴로 그의 눈을 정면으로 주시했다. 간밤 저녁 8시 무렵의 사건들 머릿속에서 사라지지는 않으셨겠지요? 네,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박동훈의 안색은 벌써 밀랍처럼 새하얘졌다. 25년 군대 인생이 공중에서 박살나서 흩어지는 환청이 들리는 듯했다. 최서진 소장은 700명의 장성들이 모조리 들을 수 있게 한 글자씩 사실을 짚어나갔다. 전날 밤 원주 도심 가게에서 대령은 술에 취해서 죄 없는 식당 알바생에게 차마 못 들을 폭언과 기물을 내던지는 난동을 부렸습니다. 게다가 상황을 수습하려던 평범한 시민의 멱살을 틀어쥐고 행패를 부렸지요. 나라의 기둥이자 대령 마크를 부착한 고급 장교가 뻔뻔하게 일으킨 범죄 행위였습니다. 찰나의 거대한 대회의장 내부가 충격과 경악으로 벌집이 터진 것처럼 요동쳤다. 주변 군인들의 벌레 보는 듯한 눈빛이 집중되자 박동훈의 정신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다. 털썩. 다리에 힘이 빠진 박동훈은 동료들이 지켜보는 와중에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자비를 베푸십시오, 소장님. 제가 잠깐 돌았었나 봅니다. 부디 딱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최서진 소장은 땅에 엎어져서 통곡하는 그를 서리빨 같은 시선으로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싸늘한 눈빛 안에는 화를 뛰어넘은 엄청난 경멸이 담겨 있었다. 박 대령님이 어깨에 붙인 무궁화 3개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라고
나라에서 하사한 훈장이 아닙니다. 시민의 목숨을 미끼 삼아 떵떵거리라고 준 직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박동훈은 식은땀을 쏟으며 두 눈을 바닥에 내리깔았다. 최서진 장군이 연단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치자 대기 중이던 기무사 요원 3명이 회의장 문을 박살낼 듯 열고 들어왔다. 박동훈 대령 귀하는 바로 이 시간부로 군사법정의 고강도 수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부하들을 겁박한 폭행 범죄는 기본이고 근래 터진 방탄조끼, 납품 횡령 및 불량 드론 부품 밀수입 범죄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박동훈의 동공이 요동치듯 흔들거렸다. 군용물자 납품 비리라니 완벽하게 숨겼던 치부를 어떻게 알아낸 것인가? 최서진 장군은 그의 기겁하는 낯짝을 조롱하듯 꿰뚫어 보았다. 군수부장 직위를 악용해 위장된 컴퍼니를 차리고 해외 무기업체와 불법 돈을 주무른 정황. 당신의 직속 장교가 몰래 제출한 내부 고발장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이 낡은 고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박동훈은 두 발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고 수사관이 양쪽에서 그의 옷을 낚아채 끌고 나갔다. 숨죽인 수만 명의 장교들 앞을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은 비참했다. 최서진 소장은 두려움은 없이 단상 중앙으로 돌아와 마이크를 잡았다. 대한민국 군대의 명예는 일부 부패한 자들의 사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키는 것이 참 안 보입니다. 그 대원칙을 제 전부를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차가운 정적이 맴돌던 대강당 맨 뒷자리에서 갓 부임한 초급 장교 하나가 단호한 표정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옅은 울림은 곧 폭풍과 같은 기립 박수로 번져나갔다. 최서진 소장의 완벽한 적폐청산이 막을 올린 것이다. 박동훈 대령의 기습적인 현장 체포는 국방부처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임명식 단상 위에서 신임 장군이 부하 대령의 수갑을 채운 사건은 사상 전무후무한 충격파였다. 군 내부 통신망 익명 게시판에는 최서진 소장의 기만적인 쇼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주요 부서의 참모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박동훈이 관리하던 막대한 비자금 보관소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용산중앙수사단 심층조사실 박동훈 대령은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범죄를 강력히 부인하며 버텼지만 탁자 위로 던져지는 치명적 자료들 앞에 그의 당당함은 산산조각났다. 최서진 소장이 조용히 완성해둔 감시망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했다. 박동훈이 암호화된 USB에 은닉한 스위스 불법 계좌 내역 위장 회사를 향한 자금 세탁 방식. 그리고 특정 무기업체 임원과 나눈 비밀의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낱낱이 파악되어 있었다. 전담 수사관이 두툼한 파일철을 박동훈의 얼굴에 부딪힐 듯 던졌다. 박 대령이 차명 계좌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난 5년 동안 무려 30억 원이 세탁되어 들어왔더군요. 평생 구매부장 월급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액수 아닙니까? 박동훈의 어깨가 힘없이 꺾였다. 수갑을 차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수사관은 탁자를 내리치며 몰아붙였다. 조무래기 하나가 숨겼을 규모가 아니란 거 다 압니다. 당신 뒤에 숨어 지시하는 진짜 흑막이 누굽니까? 형량 협상이라도 받고 싶다면 당장 입을 여십시오. 짓누르는 긴장감 속에 숨을 몰아쉬던 박동훈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다크스타 방위산업발전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그게 정확히 어떤 곳입니까? 겉으로는 퇴역한 장성들과 방산 갑부들이 모인 건전한 안보 연구 단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최신형 장비 도입 사업을 쥐고 흔들며 천문학적인 뇌물들을 뜯어내고 뒷돈을 나누는 썩어 빠진 군산복합 마피아입니다. 수사관의 표정 근육이 일순간 굳어버렸다. 박동훈은 자포자기 한 듯 말을 이어갔다.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제 위로 현직 장군과 수뇌부들이 줄줄이 엮여 있고 그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누가 군림합니까? 박동훈은 숨을 깊게 내쉬며 쥐어짜듯 속삭였다. 마치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지옥을 겪을 것처럼 두려워하며 말했다. 최동환 대장입니다. 군부의 어둠의 권력나 불리는 전직 육군 참모총장 말입니다. 최동환. 그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군수뇌부에서 절대 불가침의 구역이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옹성을 만들며 포스타에 올랐고 육군 절대 권력의 정점을 찍은 사내 전역 후 7년이 흘렀음에도 그의 권력은 대단했다. 유명 대선 주자들의 안보 특보를 지냈고 외국계 방산 기업들의 막후 고문으로 일하며 군 인사권마저 쥐락펴락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대중 앞에서는 국가의 일생을 바친 위대한 늙은 영웅 칭송받았지만 박동훈의 입에서 나온 그는 피비린내 나는 방산 카르텔의 절대 지배자였다. 최서진 소장은 헌병수사팀장으로부터 박동훈의 진술 서류를 즉시로 건네받았다. 제3특수전 여단 장실. 묵직한 가죽 소파에 파묻힌 최서진은 핏발 선눈을 조용히 감았다. 최동환. 그 세 글자를 종이로 마주했을 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놀라움 대신 서늘한 분노가 일었다. 오랫동안 쫓아온 표적물의 꼬리를 마침내 잡은 기분이었다. 특전사 훈련에서 20년 넘게 구르며 그녀는 부하들이 불량 장비 탓에 목숨을 잃는 비극을 수없이 겪었다. 방산비리와 인사부패라는 독버섯이 절대 뽑히지 않는 원인을 추적할 때마다 항상 그 악의 축에 최동환라는 거대한 철의 장벽이 버티고 있음을 직감했었다. 최서진 소장은 투지를 다지며 서류를 금고에 넣고 인터폰으로 참모장을 호출했다. 제30 특수전 여단 참모장은 뼈대 굵은 작전통 대령으로 부대의 모든 비밀스러운 생리를 꿰뚫고 있는 든든한 우군이었다. 참모장님, 최동환 전 총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퇴역한 대장 최동환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참모장의 표정에 일순간 먹구름이 끼었다. 제 입에 올리기조차 두렵습니다만 전역 후 군산복합체를 뒤에서 조종하는 흥망나는 무서운 소문이 파다합니다. 워낙 뒷수습이 완벽해 사법기관조차 감히 칼을 빼들지 못하는 성역 아닙니까? 이제 그 철옹성에 금이 갔습니다. 박동훈 대령이 결정적인 내부 고발을 터뜨렸거든요. 참모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여단장님, 이건 화약고에 불을 던지는 꼴입니다. 최동환 대장은 평범한 군인이 아닙니다. 정관계 고위 관료는 물론이고 방송계까지 그의 수하들이 뻗어 있습니다. 자칫하면 소장님이 표적이 되어 군복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파멸당할 수도 있습니다. 최서진 소장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치명적인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하지만 칼을 꺼낸 이상은 썩은 살을 도려내야만 했다. 참모장님, 제 어깨에 장군의 별이 달아지던 날 무덤 앞에 선배들에게 다짐했습니다. 더러운 군복의 명예를 기필코 씻어내겠다고요? 최동환과 하늘을 덮는 거목이라 해도 결코 법률과 진실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참모장은 최서진 소장의 서슬푸른 눈빛을 마주했다. 한치의 두려움도 없는 장군의 의지가 엿보였다.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결연히 대답했다. 명을 따르겠습니다. 여단장님, 당장 제가 행동할 계획을 하달해 주십시오. 놈의 비자금 통로와 은밀한 개인 일정을 추적해야 합니다. 상부에 보고되는 즉시 무조건 정보가 셀 테니 완벽한 그림자처럼 움직여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최서진 소장은 즉시 군 내부에 숨겨진 최고 전문가들을 은밀하게 차출했다. 여단 제1의 해킹 방어 전문가인 소령, 헌병대 소속의 집념 강한 수사관 대위, 그리고 감사원 출신의 국방부 회계 분석관 중령이 밀실에 모였다. 그들은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으로 소문이 난 정예 요원들이었다. 제군들,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지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은밀한 오퍼레이션이다. 발각되면 옷을 벗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 목숨을 건 작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대를 고치기 위해 누군가는 무조건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 정보통신 소령이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타깃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최동환 예비역 대장이다. 일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듯 차가워졌다. 참석자 전원이 그 이름 석자가 지닌 압도적인 권력을 뼛속까지 인지하고 있었다. 헌병대위가 안경을 고쳤으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소장님이 정도 사안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장관님의 극비 재간은 떨어졌습니까? 그런 건 없다.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철저히 우리만의 비밀 작전이다. 지금 섣불리 상부에 보고했다가는 즉각 숙청의 표적이 될 뿐이다.
회계 분석관 중령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즉시 행동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최서진 소장은 탁자 위로 전술 지도를 펼쳐 보였다. 최동환의 은밀한 아지트는 가평 호명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요새형 별장이다.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10억대 산장으로 위장되어 있지만 군사위성으로 스캔한 열화상 데이터에 따르면 거대한 지하 요새가 존재한다. 정보 장교가 태블릿 화면의 해상도를 최대로 끌어올리며 분석했다. 지하 면적이 예상을 초월합니다. 도대체 저 아래 무엇을 묻어둔 걸까요? 판도라의 상자가 있겠지. 방위산업발전위원회가 무려 15년 동안 긁어모은 천문학적 뒷돈들이 저곳에 잠들어 있을 거다. 실물 금괴와 5만 원권 현금 뭉치는 물론 비밀 장부와 정관계 뇌물 수수자 명단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숨겨져 있을 확률이 높다. 헌병 대위가 미간을 찌푸렸다. 저런 요새라면 무장한 사설 경호팀이 지키고 있을 텐데 조용한 침입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은 철저한 감시망만 구축한다. 최동환의 숨소리 하나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봐. 별장에 출입하는 쥐새끼 한 마리의 정체까지 모조리 파악해라. 확실한 시간표가 파악되면 기습적으로 강제 수색을 감행한다. 그날부터 3주 동안 최서진 소장의 특수팀은 최동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림자처럼 쫓아갔다. 최동환은 평일에는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거물들을 만났고 주말 이틀은 기필코 가평 벙커로 숨어들었다. 저택 외곽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사설 경호원 10여 명이 24시간 내내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에 찍힌 방문객의 면은 화려했다. 군복을 입은 현역 스타 장성들, 글로벌 무기상들, 심지어 유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인 국회의원들까지 어둠을 틈타 스며들었다. 정보참모가 초조한 얼굴로 최서진 소장에게 보고를 했다. 타깃의 지하 요새 구조는 군사기지에 버금갑니다. 외국계 경호업체를 끌어들여 홍채 인식 통제 구역을 만들었고 전파 차단 시스템까지 가동 중입니다. 합법적인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가는 텅 비어버린 창고만 보게 될 겁니다. 최서진 소장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원칙대로 법원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결제 라인을 타고 무조건 정보가 샌다. 최동환 일당이 디지털 증거를 파괴해버리고 금괴를 빼돌리기에는 단 1시간이면 충분했다. 사면 초가에 빠져있던 그때 작전 통제 실문이 열리며 참모장이 새하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여단장님 비상사태입니다. 최동환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방금 전 국회 국방위에서 소장님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감사를 발의했습니다. 취임식 당일 박동훈 대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는 핑계입니다. 심지어 소장님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성명서까지 발표되었습니다. 최서진 소장은 싸늘하게 미소 지었다. 꼬리를 밟힌 늙은 뱀이 동리를 드러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최동환과 숨겨둔 정치판의 앞잡이들을 총동원해 숨통을 죄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당황할 것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턱 밑까지 칼끝이 닿았다는 증거이니까요. 하지만 여단장님 이대로 감사가 강행되어 보직 해임라도 당하시면 이 모든 수사망이 일거에 무너집니다. 최서진 소장은 말없이 블라인드를 걷고 창밖을 바라봤다. 먹구름이 낀 연병장 너머 뱀의 소굴이 있는 호명산의 어두운 실루엣이 그녀의 눈동자에 비쳤다. 저 음습한 벙커 안에 수많은 장병들의 피눈물을 빨아먹은 기생충들의 명부가 숨겨져 있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최동환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야 합니다. 참모장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도대체 어떤 카드를 꺼내실 생각입니까? 최서진 소장은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강을 건너기로 결단했다. 정면 돌파입니다. 내일 아침 최고 윗선을 건너뛰고 군검찰단에 전격적인 공식 수사를 요청할 겁니다. 박동훈의 진술서와 열화상 위성 데이터를 전부 넘기겠습니다. 동시에 탐사보도 전문 채널에 엠바고를 걸고 이 모든 범죄를 폭로할 겁니다. 거대한 여론의 쓰나미 앞에서는 최동환의 권력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파멸을 각오한 승부입니다. 그들이 자객 보낼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내놓은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육군 본부를 청소할 유일한 폭약입니다. 그날 밤 최서진 소장은 극비리의 용산으로 향해 군 검찰 단장을 독대했다. 군법무관 출신의 깐깐한 투스타인. 그는 최서진가 내민 핵폭탄급 서류들을 살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새하얀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최 장군, 이건 다이너마이트를 끌어안고 화염으로 뛰어드는 짓이요. 최동환 대장의 이름이 세상에 터지는 순간 군수 내부 전체가 잿더미가 될 거요. 그렇기에 더욱 밀어붙여야만 합니다. 이 비리를 덮는다면 우리 군의 명예는 푹 무너지고 말 겁니다. 검찰단장은 깊은 한숨을 내뱉은 뒤 결단을 내렸다. 좋습니다. 전면적인 압수수색과 공식 수사를 개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서진 소장님이 승부가 실패로 돌아가면 장군님의 군 생활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최서진 소장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제 개인의 안위보다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게 최우선입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메이저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방산비리 스캔들을 대서 특필했다. 은퇴 장성들과 현역 고위급들이 연루된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 사건, 그리고 방위산업협력회라는 어둠의 사조직이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민들의 분노가 빗발치자 국방부는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최동환의 초호화 별장 내부에서도 긴급한 밀실회의가 소집되었다. 그러나 그들 무리들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폭로는 최서진 소장이 완벽하게 준비한 첫 포문에 불과하며 그녀의 손패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벼랑 끝에 몰린 최동환은 결국 최악의 무리수를 던지기로 결단한다. 최서진 소장의 가슴을 찌를 단 하나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기로 한 것이다. 오후 3시 50분 춘천시 외곽의 어느 조용한 초등학교 박수와 해맑게 웃으며 단짝 친구들과 교문을 빠져나왔다.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이 된 6살 아이는 또렷하고 총명한 눈망울이 제 어미를 쏙 빼닮은 귀여운 아이였다. 아이의 책가방 깊숙한 곳에는 자랑스럽게 어깨에 별을 단 엄마의 초상화가 곱게 접혀 있었다. 평상시라면 다정한 할머니가 교문 앞에서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따라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50대 남자가 박수아이에게 다가왔다. 네가 박수아이구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삼촌이 급하게 데리러 왔단다. 남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박수아이는 경계하며 뒷걸음질을 쳤다. 모르는 사람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는 엄마의 약속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자 남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다. 응급실 침상에 누워 산소 호흡기를 낀 할머니의 교묘한 합성 사진이었다. 할머니가 위험하셔 얼른 병원으로 가보자. 어린 박수아이는 덜컥 겁이 났고 할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 그만 남자가 내민 거친 손을 덥석 잡고 말았다. 갑작스레 짙은 틴팅의 하얀색 승합 차량이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정문 앞 보도에 멈춰 섰다. 괴한은 순식간에 수아를 낚아채듯 승합차 뒷좌석으로 끌고 들어갔다. 수아가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내부에 대기하던 커다란 여성이 약물 묻은 헝겊으로 수아의 코와 입을 억세게 틀어막았다. 차량은 굉음을 내며 시야 밖으로 곧 사라졌다. 사거리 주변에 위치한 보안용 카메라가 이 참혹한 범행을 온전히 촬영했으나 그들이 부착한 위조 번호판과 깊게 덮어쓴 검은 마스크 때문에 괴한들의 신원을 확인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같은 순간 양주의 제45 공수특전단 작전통제실 최서진 단장은 한미 합동 대테러 작전의 세부 평가 보고서를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고요하던 단장실에 돌연 개인 연락을 뜻하는 진동이 울렸다. 스마트폰 액정 속 이름은 시어머니였다. 네, 어머니.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는 노인의 비명이 들려왔다. 서진아, 이를 어째? 우리 수아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유치원 선생은 벌써 하원 지도를 다 끝냈다고 하는데 여태 집으로 오질 않아. 최서진은 문건을 넘기던 손길을 멈췄다. 강하게 쥔 핸드폰 테두리가 삐그덕거렸다. 어머니, 지금 시간이 대체 어떻게 되죠? 벌써 4시 30분이 다 되어 가는데 위치 추적 앱도 접속이 끊겨 있고. 서진아, 설마 험한 일 당한 건 아니겠지?
최서진은 쏘날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수십 년간 사지에서 단련되어 온 포식자의 본능이 머리를 세게 때렸다. 애가 미아된 게 아니다. 계획된 납치극이 분명하다. 어머니, 지체 말고 경찰에 실종 접수부터 넣으세요. 저도 비행기를 띄워서라도 당장 가겠습니다. 통화를 종료하고 부관을 긴급히 부르려던 찰나. 발신자를 숨긴 채로 또 다른 연락이 들어왔다. 최서진은 얼음 같은 표정으로 수신 버튼을 눌렀다. 지휘관 최서진이다. 수화기 저편 너머에서 불쾌한 잡음이 섞인 늙은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소름 끼칠 정도로 느긋한 말투였다. 최서진 장군, 나 최동환 일세. 그 정체를 깨닫는 순간 최서진의 눈동자에 무서운 살기가 번뜩였다. 흩어졌던 의문점들이 소름 끼치게 하나로 전부 모아졌다. 용건만 말해. 아주 곱상한 네 딸을 우리 쪽에서 잠시 데리고 있으려고. 이제 막 6살이 됐지 아마 수아라고 불렀던가? 최서진은 터져나오는 거친 숨을 겨우 삼켰다. 극심한 분노로 가슴이 찢어질 듯 했지만 지휘관의 이성으로 감정을 억제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얼음같이 차가운 평정심뿐이었다. 기기를 꽉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음에도 그녀의 음성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 아이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하면 내 숨통을 직접 끊겠다. 최동환은 우습기만 한 듯 비웃어댔다. 최 단장 짐승 흉내는 그만두시게. 내 요구사항은 단순해. 박동훈 대령에 대한 특검 조사를 당장 중단할 것. 더불어 자네가 숨겨둔 군수업체 비리 장부 원본을 내 면전에서 불태우게. 기자에게 자네의 과도한 표적 수사였다고 정정 기사를 내. 그 다음엔 그 잘난 투스타 계급의 군복을 벗는 거지. 불명예 제대를 하란 말이야. 내 지시를 얌전히 따르면 내 딸은 상처 없이 집으로 돌아갈 걸세. 최서진은 싸늘한 침묵을 지켜냈다. 최동환의 일방적인 협박이 이어졌다. 딱 3시간 주마. 그 안에 긴급 브리핑룸을 빌려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해. 그리고 국방부에 전역 신청서를 접수시켜 확인이 끝나면 청량리 광장 한복판에 아이를 고이 내려놓겠네. 만약 허튼 짓거리를 벌이거나 언론이 개입한다면 최동환은 뒷말을 아꼈으나 그 서늘한 경고의 뉘앙스는 사방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통화 연결음이 끊어졌다. 최서진 단장은 책상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핏발선 눈동자 위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임무 중 전사한 남편을 가슴에 묻고 홀로 애지중지 키워낸 혈육이었다. 제복 입은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지다며 엄지를 치켜 세우던 자랑스러운 딸이 지금 컴컴한 지하실 같은 곳에서 얼마나 공포에 질려 울부짖고 있을까. 마침 급한 결제 문건을 들고 작전 참모가 지휘관 문을 열었다. 단장님,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이라도. 최서진은 길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떴다. 젖은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더 이상 애타는 모성이 자리하지 않았다. 그것은 숱하게 사선에서 적의 심장을 꿰뚫던 최정의 전투 병기의 서늘한 시선이었다. 참모장 내 딸 수아가 놈에게 억류당했다. 주동은 최동환 예비역 장군이다. 참모장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즉각 군사경찰대와 특수부대의 비상 출동 지시를 하달하겠습니다. 절대 안 돼. 놈들이 요구한 타임 리밋은 딱 3시간이야. 외부에 발각되는 순간 수아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찌 극복하실 작정이십니까? 최서진 단장은 단추를 채우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몰래 적진으로 잠입해 아이를 구출한다. 여단장님, 그건 무모한 행동입니다. 최동환의 요새화된 은신처에는 살상 무기로 무장한 특수급 사설 경호원들이 득실거립니다. 최서진은 창문 틈새 사이로 밖을 내다봤다. 먹구름이 낀 하늘 아래로 한탄강에 굽이치는 물줄기가 보였다. 아이를 납치한 그 악당의 소굴이 바로 저 강줄기 끝 포천에 위치하고 있었다. 참모장, 지금 즉각 박태준 상사를 내 곁으로 조용히 불러들여라. 박태준 원사는 최서진이 특전사 소위로 임관하던 시절부터 무려 22년간 생사고락을 함께 겪은 그녀의 수호자이자 오른팔이었다. UDT 특수임무단 출신 부사관 중에서도
압도적인 침투 능력을 인정받는 최고의 베테랑이었다. 약 40분이 흘러 박태준 원사가 지휘관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50대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바위 같은 근육질 몸매를 과시하는 사내였다. 최서진은 고민 없이 본론을 던졌다. 박원사 수하가 납치당했다. 배후 세력 최동환이다. 박태준의 표정이 무섭게 일그러졌다. 부대 체육대회나 가족 초청 행사 때마다 제 친딸처럼 목마를 태우고 놀아주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였다. 감금된 좌표는 파악하셨습니까? 포천시 일대 한탄강변에 위치한 감옥형 별장이다. 불법 무기를 소지한 용병 경호 인력이 최소 10명 이상 주변을 돌고 있다. 박태준은 조용한 한숨을 내쉬더니 묵묵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시만 내리십시오.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최서진과 박태준은 은밀하게 지하 무기고로 발걸음을 돌렸다. 야간을 서던 무기고 관리관이 경례를 붙였다. 최서진은 출입증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서 지시했다. 비공식 야간 작전이다. 시사 폭약은 제외하고 최고 등급의 기습 전술 장비 2인분을 당장 준비해. 관리관은 크게 당황한 기색이었으나 직속 상관의 소름 돋는 위압감에 압도되어 이견 없이 장비를 내어주었다. 최서진과 박태준은 흑색 스텔스 전투복으로 환복했다. 이싹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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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제 방탄복, 전술조끼, 열화상,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CQC용 단검을 챙겼으나 실탄만큼은 고무탄으로 교체했다. 이건 선멸전이 아니었기에 마지막에 선을 지킨 것이다. 박원사. 오늘 임무는 비살상 제압이 원칙이다. 명심하겠습니다. 대장님. 완벽한 위장을 위해 검은 SUV 차량을 대여한 두 사람은 페달을 밟아 포천으로 내달렸다. 조수석에 앉은 최서진은 보안사령부가 몰래 빼돌려준 최동환 은신처의 최신 열화상 위성 지도를 분석했다. 건물은 가파른 산세를 등지고 미로처럼 설계되어 있었고 포장된 도로로는 오직 정문뿐이었으며 담장 곳곳에는 열화상 동작 감지 센서가 빼곡했다. 전면 돌파는 자살 행위입니다. 나무를 타서 후방 절벽 루트로 기습 침투하겠습니다. 박태준이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다. 외곽 방어선에 투입된 병력들은 어찌 처리할까요? 들켜버리지 않게 기습적으로 기절만 시킨다. 최우선은 타격이 아니라 수하의 안전 구출이다. 마침내 산속에 깊은 어둠이 내렸다. 타겟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조용한 빈터에 차를 유기한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숲길로 파고들었다. 지옥의 산악 극복 훈련의 도 같은 최강 병기들에게 이 정도 산세는 공원이나 다름없었다. 최서진과 박태준은 작은 나뭇가지 하나 밟지 않고 들개처럼 산을 탔다. 약 50여 분의 야간 기동 끝에 철조망이 쳐진 후면 외벽에 도달했다. 나이트 비전을 내리고 시야를 확보하자 저택 외곽의 동선이 읽혔다. 정문 초소의 2인 1조가 경계 중이었고 독불 장군처럼 일명이 건물 뒷마당을 배회 중이었다. 박태준이 손가락을 접으며 속삭였다. 후방 경계조부터 어두운 골로 끌어내겠습니다. 최서진이 짧게 끄덕였다. 박태준은 철조를 소리 없이 뛰어넘어 사냥개처럼 목표물의 등 뒤로 돌진했다. 사설 경호원이 묘한 기운을 느끼고 무전기에 손을 뻗은 순간 박태준의 강인한 팔뚝이 그의 경동맥을 완벽하게 압박했다. 단 10초 만에 덩치 큰 사내가 기절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곧이어 최서진도 안으로 침투했다. 저택 후면의 테라스 유리창은 특수 잠금 장치가 걸려 있었으나 소형 유리 절단기와 군용급 해킹 툴을 사용해 소음 없이 문을 열어젖혔다. 최서진은 몸을 낮춘 채 방으로 스며들었다. 건물 내부는 바깥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화려하고 복잡한 구조였다. 메인 로비와 화강암 식당 그리고 밀실 모임에 쓰였을 응접실을 지나치자 화려한 나선형 계단이 나타났다. 위로 향하는 길과 지하 와인셀러로 통하는 길. 우리 수아는 대체 어디 갇혀 있는 걸까? 불안감이 덮쳐올 무렵 문 쪽에서 가늘게 떨리는 앳된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엄마, 엄마 살려줘. 틀림없는 수아의 목소리였다. 최서진의 심장이 귓가에서 터질 듯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뒤따르는 박태준에게 손짓을 보내 1층 현관의 통로를 장악하고 외부 개입을 차단하게 한 뒤 권총을 빼들고 2층 계단을 소음 없이 올랐다. 긴 복도의 가장 안쪽 서재에서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최서진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잠금 장치는 풀려 있었다. 조심스레 문틈새를 벌리자 거대한 오크나무 의자에 밧줄로 결박된 수아의 앙상한 실루엣이 보였다.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 벽난로 앞에 최동환이 서 있었다. 올해로 75살 한때 대한민국 육군을 쥐락펴락했던 군부 권력자. 하지만 지금 그의 마른 손에는 무서운 실탄이 장전된 리볼버가 들려 있었다. 예상 밖으로 참 빠르군. 기다리고 있었네. 최 소장. 최동환의 얼굴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최서진의 시선이 묶여있는 수아에게 꽂혔다. 전투복을 입은 엄마를 발견한 아이는 그제야 참았던 두려움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엄마. 최서진의 시선이 서서히 수아에게서 떨어져 최동환의 눈동자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늙은이의 목을 갈기갈기 찢어 놓을 듯 살벌하게 번뜩였다. 당장 내 딸에게서 물러나 약속한 조건부터 이행하면 그리하지. 대국민 사과 방송은 준비했나? 그딴 건 애초에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최동환의 주름진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내 경고를 무시하고 기어들어오다니 핏줄이 잘못되어도 상관없다는 배짱인가. 내 놈이 그 아이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이 방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 거다. 여긴 완벽하게 포위됐다. 최동환은 발악하듯 리볼버의 총구를 수아의 머리통 쪽으로 바짝 들이밀었다. 최서진은 주저함이 없이 권총을 바닥에 내던지고 한 걸음 다가섰다. 복수하고 싶다면 날 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를 방패막이로 쓰다니. 군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건방진 소리 마라. 내가 널 여기서 죽인다고 특검이 중단되겠나? 기자놈들은 이미 내 이름을 물어뜯고 있고 수사관들은 내 비자금 장부를 파헤치고 있다. 내 목숨 따위를 걷어봐야 이제 판을 뒤집을 순 없단 말이다. 최서진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까지 추악한 짓을 벌이는 거지? 아이 하나를 인질로 삼는다고 당신의 죄악이 지워질 줄 아나? 최동환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입을 닫았다. 리볼버 쥔 노인의 손등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75년 세월 동안 오로지 권력의 정점만을 맛보며 살아온 오만한 노장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간에 든 쥐처럼 처절하게 붕괴하고 있었다. 난 내 청춘 42년을 오롯이 군문에 바쳤어. 무궁화 4개를 넘어 별을 4개나 달았고 군 최고 통수권자인 참모 총장실까지 차지했던 몸이다. 이제 와서 내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감옥에 가라고. 이 모든 건 선배님이 자초한 일입니다. 최동환의 눈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저 내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국가가 버린 전우들을 돌보려면 돈이 필요했다고. 최서진은 싸늘하게 고개를 저었다. 비열한 변명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권력과 돈에 눈이 멀었던 겁니다. 궁지에 몰린 최동환은 숨겨둔 권총을 꺼내 최서진에게 겨누었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이미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최서진은 순간의 틈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해 최동환의 손목을 맹렬히 걷어찼다. 총이 산산조각난 유리창 밖으로 튕겨나갔다. 최동환이 발악하며 주먹을 휘둘렀으나 22년 실전으로 다져진 최서진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최서진은 단숨에 그의 관절을 꺾어 바닥에 짓눌렀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최서진은 상처투성이가 된 손으로 수아에게 달려가 쇠사슬을 황급히 풀었다. 아이는 공포에 질려 엄마의 품에 파고들며 오열했다. 다 끝났어. 수아야. 엄마가 지켜줄게. 이젠 아무도 널 다치지 못해. 그때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태준 원사가 2층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는 상황이 제압된 것을 확인하고 즉각 보안사령부에 직통으로 연락을 취했다. 30분 뒤 무장한 군사경찰 특임대가 들이닥쳤다. 최동환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고
저택 벽난로 뒤 비밀 금고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지폐 다발과 거래 장부가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최서진은 수화를 등에 업고 박살이 된 별장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달이 떠 있었고 찢겨진 그녀의 전투복 위로 별 2개가 서늘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최동환이 체포된 후 보름 동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방산비리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그의 별장 비밀 금고에서 쏟아져 나온 비자금과 가상화폐 지갑은 한화로 800억 원을 훌쩍 넘었다. 특히 장부 속에는 단순 방산 비리를 넘어 해외 무기 밀매와 연루된 충격적인 지난 20년간의 카르텔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현역 최고위급 장성 7명, 국방부 고위 관료 12명, 다국적 무기상 15명의 실명이 폭로되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즉각 초대형급 특별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 사면 초가에 몰린 최동환은 결국 백기를 들고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 창군 이래 가장 끔찍한 국방농단 사태의 뉴스 채널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24시간 속보를 쏟아냈다. 하지만 영웅으로 추앙받게 된 최서진 단장 앞에는 혹독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다. 국방부 특별감찰위원회가 그녀를 군기문란 혐의로 정식 소환한 것이다. 혐의는 치명적이었다. 사병을 사적 목적에 투입해 민간시설 기습 타격했으며 최고급 전술 장비를 몰래 빼냈고 전쟁 중도 아닌데 상부 명령을 철저히 무시한 채 독단적 전투를 벌였다는 죄목이었다. 국방부 지하 서늘한 조사실 안 최서진 소장은 굳게 입을 닫고 작은 의자에 앉았다. 마주 앉은 날카로운 눈매 군검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휙 넘겨가면서 신문했다. 최 소장님, 최동환의 별장에 무장 진입할 때 정식 압수수색 영장이나 작전 인가를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개인적 원한 탓에 무기고 보안을 깨고 폭탄을 훔쳤는데 합참 지휘부 측에 사전 보고는 올리셨습니까? 올리지 않았습니다. 군검사는 아주 차갑게 눈매를 떴다. 당신은 군법상 반란에 맞먹는 극악한 항명죄를 범한 것입니다. 구출 대상이 친딸이든 나라의 위인이든 위법한 무력 사용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최서진은 조용히 턱을 끄덕였다. 평소 원칙을 맹신하던 그녀 자신조차 이번 사태가 무기징역을 받을 극악한 범죄라는 사실을 아주 철저히 깨닫고 있었다. 혈육을 구출하려는 지독한 부성애였다고 치더라도 수뇌부로서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방아쇠를 당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탈이었다.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겠습니다. 제 범법 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군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겠습니다. 군검사의 얼음장 같던 두 눈동자에 아주 잠깐 짙은 슬픔이 스쳐갔다. 상부 지휘부 역시 지금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최 소장이 군부의 썩은 환부를 벤 영웅이라며 칭송하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수파는 소장님을 즉시 파면 처분하라며 거칠게 반발 중입니다. 최서진은 말없이 창밖 훈련장을 내려다봤다. 찬바람이 부는 늦가을 새벽 흙먼지 속에서 구보 훈련에 매진하는 어린 장병들 모습이 보였다. 오로지 조국 수호라는 고결한 신념 하나로 피땀을 흘리는 청춘들이었다. 검사님, 군 수뇌부의 고민을 덜어드리죠. 제 선에서 전부 책임지고 군을 떠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복을 훌렁 벗고 명예 전역마저 포기할 겁니다. 조사 대령은 당황해 펜을 툭 떨어뜨렸다. 장군님, 징계위도 해임까지 강행하진 못합니다. 대중이 장군님 편입니다. 그러나 최서진의 음성은 흔들림 전혀 없이 단호했다. 정의란 이름으로 범죄를 눈감아준다면 대한민국 국군은 무너집니다. 별을 달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으면 밑에서 피땀 흘리는 장교들에게 어떤 낯으로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최서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각을 잡고 바르게 섰다. 22년 전 임관할 때 저는 제 목숨보다 군인 명예를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스스로 어긴 원칙의 대가는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떠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나흘 뒤 최서진 소장은 육군 참모총장의 거대한 집무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사성 장군이자 군 서열 1위인 총장은 아주 드물게 자리에서 직접 일어나 그녀를 환대했다. 최 장군, 자네가 진짜 진정한 애국자네. 그 더러운 암덩어리들을 청소하다니. 과분합니다.
대통령실 역시 자네 활약을 주시하네. 다가올 봄 인사 때 자네를 최초 여성 중장 겸 특전사령관에 앉히려는 회의가 한창이야. 하지만 최서진은 품속에서 빳빳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두었다. 잦은 저녁 심사 요구서였다. 총장님, 저는 오늘 당장 군복을 벗겠습니다. 참모 총장의 입가에 번지던 미소가 싸늘하게 굳어버렸다. 저녁이라니 곧 사령관인데 걷어차겠다는 건가? 저는 전시 작전 통제 규율을 크게 어겼습니다. 사조직 부리듯 특전 병력을 임의로 빼돌려 무단 작전을 감행했습니다. 장군으로서 절대 범해서는 안 될 극악한 반역에 해당합니다. 자네 딸이 악랄한 놈들에게 인질로 붙잡혀 죽을 뻔했어. 전 국민이 자네의 숭고한 가족애에 짙은 감동을 표하며 응원하는 상황 아닌가? 최서진은 흔들림 없는 눈동자로 총장을 응시했다. 개인적인 연민으로 범법을 묵인하는 순간 군의 뼈대는 무너집니다. 제 처지를 깊이 이해해 주신 점은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허나 제 사사로운 감정이 조국의 법 위에 군림해선 절대 안 됩니다. 군복을 입은 자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군법의 통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육군 총장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들었다가 이내 부러뜨리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처럼 지독하게 대쪽 같은 군인을 내 손으로 잘라내야 하다니. 22년간 쌓아온 눈부신 공적이 그저 원통할 뿐이네. 하지만 자네의 그 단단한 소신을 꺾진 않겠어. 참모 총장은 떨리는 손끝으로 전역서에 결재했다. 최서진은 힘차게 단결을 외치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나의 조국과 군을 위해 피 흘릴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2주일 후 제3특수작전여단의 거대한 훈련장에서 최서진 장군의 전역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4,000명에 달하는 여단 병력이 도열을 마쳤고 군 수뇌부 장성들이 그녀의 마지막을 지켜보려 착석했다. 박태준 상사는 차가운 빗물을 맞으면서 맨 앞줄에 서서 꽉 깨문 입술 너머로 뜨거운 눈물을 삼켜내고 있었다. 식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묵직한 안내 방송이 무거운 침묵을 깼다. 지금부터 제3특수작전여단장 최서진 장군님의 명예 전역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서진은 차분한 발걸음으로 단상 중앙에 올라섰다. 비에 흠뻑 젖은 얼룩무늬 전투복 어깨 위로 장군 계급장이 유독 구슬프게 빛을 냈다. 피보다 진한 전우애를 나눈 특전 용사 여러분, 저는 오늘을 끝으로 지난 22년 동안 자랑스레 입었던 군복을 반납합니다. 최서진의 굳건한 음성은 마이크를 거쳐 넓은 훈련장 구석구석 빈틈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사관학교의 혹독한 관문을 통과하던 22년 전 조국의 방벽이 되어 어떠한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피로 서약했습니다. 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였고 제가 쓰러질 때마다 이곳에 선 여러분이 제 등을 떠받쳐 주었습니다. 차가운 빗소리를 빼면 수천 명의 병사들이 내뱉는 뜨거운 숨소리만이 훈련장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허나 저는 최근 임무에서 사령관으로서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군법의 금지선을 크게 침범했습니다. 딸을 구하겠다는 개인적 감정 탓에 군의 지휘 체계와 율법을 파괴했습니다. 그 치명적인 오점은 어떤 미사역으로도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명예로운 직위를 제 손으로 버림으로써 죗값을 치르고자 합니다. 최서진은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삼키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당부합니다. 부디 저의 몰락을 기억하시고 군복의 신성한 의미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의 무게는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을 위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책임일 뿐입니다. 우리가 총을 잡을 수 있는 힘은 온전히 백성의 피땀과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제발 그 본질을 심장 깊이 새겨주십시오. 최서진이 마지막으로 절도 있게 경례를 올리자 4,000명의 부하들이 대지가 진동할 만큼 거센 구호로 응답했다. 차갑고도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육군 총장이 직접 다가와 그녀의 양어깨에서 투스타 계급장을 아주 조심스레 떼어냈다. 가장 빛났던 22년 야전 지휘관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저녁 행사가 마무리되고 박태준 상사가 시뻘겋게 부은 눈으로 최서진의 앞을 막아섰다. 장군님, 진짜 이렇게 저희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네. 박상사님, 오늘부터 장군이 아니라 그냥 민간인 아줌마 최서진일 뿐입니다. 박태주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거칠게 고개를 저었다. 제 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저의 유일한 상관이십니다. 최서진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억센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웠어요. 박태준 상사님 피를 나누며 싸웠던 시간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했습니다. 이제 군복을 벗으시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최서진은 맑게 갠 파란 하늘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올려다봤다. 그동안 외롭게 뒀던 수아의 따뜻한 엄마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어린 학생들의 지혜를 넓혀주는 시골 마을의 윤리교사가 되고 싶어요. 총칼 쥔 군인으로서 지키지 못한 평화를 분필 쥔 선생으로서 새롭게 열어가려 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제주도의 조용한 해변가 마을에 세워진 작은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됐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슬랙스 차림으로 교탁 앞에 등장한 선생은 다름 아닌 최서진이었다. 만나서 반갑다. 얘들아, 오늘부터 너희와 함께 윤리 과목을 공부할 최서진이라고 해. 왁자지껄하게 떠들던 10대 남녀 학생들의 흥미진진한 시선이 일제히 칠판으로 모였다. 까까머리 남학생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손을 번쩍 들었다. 와, 쌤 옛날에 특전사 투스타셨죠? 틱톡 알고리즘에 엄청 뜨던데 말이에요. 최서진은 분필로 적힌 자신의 세 글자를 바라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응, 지난 22년간 무기를 다뤘지. 하지만 오늘부터는 너희들의 담임 선생님이야. 아니 근데 왜 그 엄청난 장군 자리를 스스로 차버리고 오셨대요? 권력이 장난 아니었을 텐데. 최서진은 창틀에 살짝 기대어 깊은 생각에 빠졌다. 권력보다 훨씬 소중하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일을 발견했기 때문이지. 바로 너희라는 작은 묘목들을 키워내는 일이란다. 에이 그래도 폼 잡는 특전사 장군님이 시골 중학교 윤리교사보다는 5만 배는 더 멋있어 보이는데요. 최서진은 낡은 창틀 너머로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맑게 빛나는 40개의 눈동자와 마주했다. 무력으로 국가의 국경선을 방어하는 일은 무척 숭고하지. 하지만 스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지평을 넓혀가는 존재란다. 너희가 곧 우리 사회의 내일 그 자체니까. 나는 종이책 속에 박제된 활자를 읽어주러 온 게 아니란다. 악에 맞서는 투지, 타인을 돕는 희생정신, 그리고 진짜 나를 버릴 줄 아는 진정한 용기를 너희 가슴에 심어줄 생각이야. 웃음꽃 피던 교실은 한순간에 고요해졌다. 학생들은 카리스마 넘치면서도 다정한 새 담임의 미소에서 낯선 전율을 경험했다. 얘들아, 현실은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마냥 정의롭거나 평화롭지만은 않단다. 때로는 잔혹한 편견과 억압이 빛을 삼켜버리거든. 하지만 그 어둠을 걷어내고 썩은 판을 엎어버릴 무기는 바로 너희의 올곧은 신념 속에 숨어 있어. 너희 모두가 비바람에 꺾이지 않는 거목으로 성장할 때 비로소 사회는 조금씩 맑아지는 법이야. 수업 끝을 알리는 경쾌한 음악이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아이들이 와하하 웃으며 식당으로 몰려나가는 틈에 죽은 깨 가득한 단발머리. 여학생 하나가 머뭇대며 최서진 앞으로 다가섰다. 쌤, 사실 제 목표가 육사 진학하는 거였거든요. 저도 쌤처럼 훌륭한 장군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최서진은 소녀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어주었다. 정말 근사한 목표구나. 그런데 이거 하나는 기억해줘. 의사가 되든 청소 노동자가 되든 장군이 되든 직업은 포장지야. 가장 핵심은 언제나 부끄럼 없이 약자를 보듬는 따스한 마음가짐을 간직하는 일이야. 어두운 밤 최서진은 수아와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노릇한 고등어 구이를 발라 먹었다. 수아는 전학간 반에서 새로 사귄 짝꿍 이야기를 떠벌리느라 밥 먹는 것조차 잊고 신이 났다. 딸 아이의 환한 얼굴을 지켜보며 최서진은 뭉클한 행복감을 만끽했다. 야간 비상 호출이나 훈련 소집 통보 따위 없이 작전 핑계로 빈집의 어린 딸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하루가 드디어 찾아온 것이다. 엄마, 아무리 봐도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최고로 멋있는 사령관님 같아. 최서진은 수아의 뺨을 가볍게 쓰다듬으며 빙긋 웃었다.
이젠 옛날이야. 엄마는 그저 시골 마을의 중학교 교사일 뿐이거든. 그럼 가슴에 달던 훈장들이랑 어깨에 빛나던 투스타는 전부 다 어쨌더 국가의 창고에 전부 돌려줬단다. 엄마 어깨 위는 이제 아무것도 없지. 수아는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아주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별로 신경 안 써. 엄마는 내 마음속 우주에서 제일 예쁘게 반짝이는 가장 큰 별이니까. 최서진은 왈칵 터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딸을 힘껏 품에 안았다. 그것은 후회 섞인 눈물이 아니라 완벽한 평온이 가져다준 따뜻한 눈물이었다. 비슷한 시각 칼바람이 몰아치는 강원도 철책선, 제3특전 여단의 모래, 연병장, 산악 야간 행군을 준비하는 시커먼 위장 크림 차림의 군인들이 집결해 있었다. 대열 맨 앞 박태준 상사가 깔려있는 목소리로 묵직하게 말했다. 행군을 시작하기 전 전설적인 지휘관 한 분의 일화를 들려줄 참이다. 우리 특전사의 기둥이자 정신이었던 최서진 장군님의 숭고한 역사다. 신병들은 꿀꺽 침을 삼키며 그의 입을 주시했다. 최서진 장군님은 22해를 야전에서 피 흘리셨다. 여자라는 꼬리표 탓에 끔찍한 차별과 핍박을 견디셔야 했지만 적군에게는 악마 같았고 우리에게는 자애로운 관세음보살 같은 분이셨다. 사령관님은 온몸으로 증명했다. 장군의 별은 약자를 탄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병사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던질 수 있는 숭고한 희생의 상징이란 사실을 박태준은 검은 구름을 뚫고 붉게 빛나는 밤하늘에 샛별을 말없이 응시했다. 최종적인 의미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급장은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권력의 표식이 아니다. 그것은 국민과 부하의 목숨을 지키라는 무거운 약속이다. 그리고 진짜 군인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